안녕하세요. 김준혁 TV 진행을 맡은 김소라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김준혁 교수님이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오늘은 또 교수님이 최근에 집필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네. 보니까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 정조 그리고 이재명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또 책의 제목을 보니까 또 지금 시대적인 이슈와 맞물려 있어요. 네,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당연히 있죠. 네. 예. 사실은 그 이재명 또 정조 두 분 모두 다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개혁가시죠. 네, 혁신가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정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나은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에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새로운 혁신과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이게 정조 대왕이 이재명 후보님께 편지를 보내는 듯한 예, 실제로 그렇게 썼죠. 그렇게 예. 쓰셨고 네. 정조가 꿈꾸었던 세상,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 이런 이제 부제로 책을 예. 쓰셨네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 딱 뒤에 반응이 어떠셨어요? 일주일 네. 뒤에 교보문고 정치 사회 분야 1등을 했어요. 1위 폭발적이었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제 이 책을 좀 쓰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일주일 만에 원고를 썼어요. 초스피드로. 저도 글을 쓰는 작가지만 이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일주일 만에 집필을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사실은 이 책과 관련된 이제 비하인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궁금해요. 예. 올 2월 달에 2021년? 네, 그렇죠. 2월 달에 술자리가 있었어요. 술자리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또 아니, 근데 교수님께는. 그 술자리가 이제 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하고 가깝게 지냈던 희망제작소 그 멤버들끼리 이제 만났던 자리였었어요. 자리였는데 그중 한 분이 이제 자기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 김 교수님이 이재명 후보를 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조와 이재명의 대화 뭐 이런 정도로 책을 좀 써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사실 생각이 없이 대충 넘어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대선 후보로 그날 이제 영상을 올렸잖아요. 출마. 네, 출마. 그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아. 예, 그거를 보고 나서 그날 아침에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책을 좀 써야겠다. 그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 잔잔한 톤으로 나가는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 얘기할 때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진정성을 몰랐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 그 며칠 뒤에 제가 안동에 좀 가게 됐었어요. 여행으로? 아니 안도현 시인. 시인과? 예, 아니 안도현 시인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쨌든 안도현 시인 모친상이 모친상에서? 안동시에 있는 안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재명 후보의 생가 주소를 알게 됐고 사진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안동 내려간 김에 거기서 한 40분 정도 거리가 돼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그 가게 된 게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이재명의 생가를 이제 찾아가게 된 그런 여정의 그렇죠. 이야기들. 안동 시내에서 40분 걸린 줄 알았더니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꽤 50분 걸렸네. 걸리는데 정말 굽이굽이 산골이에요. 진짜 깡촌이야? 깡촌 중에 깡촌. 예. 이재명 후보가 나온 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분교가 됐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없어서 폐교는 안 되고. 예, 분교인데 그 분교에서부터 이재명 후보 집이 직선 거리로 8km가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왕복 왕복 10 40리가 넘는 거지. 음. 왕복 40리가. 그래서 이 그거를 이제 걸어 다니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 왕복 40리가 넘는 그 먼 거리에서 다녔던 어린 이재명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짠하네요. 그러니까 야, 이런 깡촌에서 어. 정말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똥구멍 집안에서 찢어지게 예. 가난한 그런데 집안에서. 거기서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완전히 마이너리그였잖아요. 그렇죠. 진짜 마이너리그. 예. 변방도 그런 변방이 예. 없어. 마이너도 그런 변방이 마이너가 없는 그 사람이 정말 정말 그 홀로 노력 끝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거에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죠. 네. 해서 그날 이제 올라와서 그 다음 날부터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타고난 금수저 집안이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극한의 위기, 고통, 뭐 환경적인 결핍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분이신 그렇죠. 거죠.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생가 자리 지금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집이고 그리고 그 집 위에 태어난 자리는 지금 이제 집이 없어 비닐하우스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 앞에 200년 넘은 큰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소나무의 기운이 이재명한테 간 게 아닌가. 난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정말 너무 가신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네. 그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서 봉화 쪽으로 가는데 공민왕 사당이 딱 있는 거야. 오, 고려의 공민왕. 그렇지.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 침입으로다가 안동까지 그때 피난을 왔었거든요. 네. 피난을 왔는데 그 이재명 이 후보가 태어난 데가 청량산이에요. 청량산. 예, 아주 유명한 산이 청량산. 그 청량산에 산신령이 돼 있는 거야 공민왕이. 그런데 난 또 그때도 살짝 충격을 좀 받은 게 공민왕이 그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어.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돌려주는. 이렇게 회수해서. 예, 다시 되돌려주는 그 관청이 전민 변정도감인데 이게 고려 시대 때 가장 혁신적인 혁명적인 백성을 위한 그런 기관이었는데 끝내 실패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재명의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또 연결되는 거 당연히 아닌가요? 당연히 연결되는 네. 거죠. 그리고 국민왕이 전면 변정도감 만들어서 백성을 위한 개혁을 하려고 했는지도 몰랐을 텐데 근데 그건 실패로 간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모퉁이를 돌면서 공민왕 사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공민왕이 개혁에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개혁을 다시는 이재명이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이제 같은 마을에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정조가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정조가 개혁을 하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조 개혁의 성과와 또 실패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재명에게 알려주자. 그러면 이재명이 이걸 통해서 자기는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고 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이 있었을 때 정조가 그 저항을 뚫고 개혁 정책을 실현했듯 바로 그런 저항을 뚫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지도자로서 성장하길 좀 이렇게 권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 책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뭐 동기부터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또 쓰시면서 또 물론 뭐 가장 1번 독자는 이재명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이재명 후보자님이시겠지만 또 이 책을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재명을 혹은 이 사랑하는 나라의 사람들.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이 책을 좀 읽게 되면 나름의 이재명식의 개혁의 방향 같은 거 그리고 정조 개혁의 이런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앞으로 이재명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아닌 성공의 어떤 과제로 나가길 실현할 바라는 수 있는 그러면서 계기. 그걸 갖다가 지지해주는 힘. 힘.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조 개혁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득권과 관료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저는 그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과 관료들의 저항이 개혁을 막는 가장 큰
세력이 될 거다. 그러면 바로 이 세력을 갖다가 막아서 개혁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당시에도 백성에게 있었고 그쵸. 지금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책을 읽고 이재명과 함께 개혁을 하고 그래서 민주정권 4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절실히 하고 있는 이 거죠. 책에 아주 구구절절하게 예, 예. 강조하면서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또 이제 정조대왕이라고 하면 백성들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조의 소통 그리고 이재명 후보자의 어떤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나라를 바꾸게 만들고 또 그런 소통 능력이 왜 앞으로 더 중요한가 또 저는 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소통 능력에 대한.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권위주의 시대에는 소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왕의 뜻대로 그렇죠. 뭐 권위자의 뜻대로 그리고 이야기하면 또 되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음. 그 강력한 권한을 갖고 독재 정치를 했던 국가 지도자들이 실제 존재했고 맞아요. 이들에게 소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일방적 지시밖에 없는 거 지시 아니겠습니까? 명령. 정조는 봉건 왕조 시절에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정조의 소통은 뭐 크게 상언과 격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언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글로 써서 이야기하는 거죠. 양반 사대부들이 상소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올리는 건 상언이에요. 상원. 상언 말씀은 상언, 말씀은 자 쓰고 격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행차를 했을 때 징이나 꽹과리 이걸 쳐가지고 임금 호소할 행차를 거? 막고서 이제 임금 행차하는데 딱 행차를 중지시키는 거죠. 중지시키고 내 임금 얘기 앞에 들어봐라. 가서 그렇죠.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언과 격쟁이 정조 24년간 3,350건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SNS도 없었던 그렇지. 시절에. 그러니까 정조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끊임없이, 들었다. 이렇게 열린 이야기해도 마음으로.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게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일들을 직접 했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소통의 리더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시장실을 개방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와갖고 바로 시장실에서 바로 올려놓고 사진 찍기도 하고 아이들 와서 막 이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해온 사람이 이재명이고 특히나 SNS,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소통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네. 저는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가 소통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아예 따로. 예, 사실은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세유표에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소통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아예. 노고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거기서 소통하고, 소통하게 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얘기 갖다가 나누고. 임금에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지금까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청와대 뭐 소통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저는 뭐 매달 한 번씩 백성 국민들과의 대화, 시민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감 없이 그런 그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또 이 책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 한류가 이슈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영화, 드라마, 뭐 음악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문화 강국의 분위기가 다음번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과연 정조 때의 문화 예술과 또 지금 시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시대에 이런 문화 예술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또 책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렇죠. 교수님.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출마 선언 영상을 보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문화 강국 만들겠다.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 문화 콘텐츠를 더 개발하고 확대해서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말하는 거야. 저는 이재명하고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에서 문화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깜짝 놀랄 일이다. 이 사람이 문화에 대한 마인드도 이렇게 식견이 있구나.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해서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 백범 김구 선생이 떠오른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 문화로 풍요로운 나라, 이게 본인이 꿈꿨던 나라라고 했는데 다시 앞서가면 정조하면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쵸. 문화를 갖다가 활성화한 것. 그래서 문예군주, 또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조 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당시 가장 뛰어난 문화 예술의 수준이 조선이었거든요. 조선이었다. 정조 때. 그래서 그게 지금 한류인가요? 그렇죠. 연결될 수 있네요. 아니 지금 한류의 기반이 그때 나오는 정조 때 만들어졌던 많은 기록과 문화 예술의 행위들이 지금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 시대의 문화를 갖다가 오늘날 다시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만들고 그 문화 콘텐츠를 세계적인 공연 문화 예술로 함께 가야 된다. 특히나 우리 수원을 중심으로 수원이 그렇죠. 정조의 도시고 정조 때 했던 그 많은 문화 예술의 고스란히 있죠. 기반이 다 이곳이었거든. 네. 수원에서 했거든. 그래서 수원에서 만들었던 그 역사적인 문화 행사들을 21세기 초대형 콘서트로 만들어서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수원시의 좋은 인재들이 결합돼서 이걸 만들고 김소라 작가님 대본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고 그럼요. 저도 같이 글도 쓰고 그럼 뭐 연출도 하고 저는 기획하고 너무 이렇게 멋있을 해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수원이 만든 세계적인 공연들이 진짜 세계인들이 모두 관람할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생각한 문화 강국의 어떤 계획과 맞물려서 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책 안에도 담겨져 있고 또 제 생각으로도 또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단순히 이게 또 뭐 역사책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정조대왕이 이재명 후보에게 또 보내는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편지의 형식이지만 또 김준혁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우러져 지금 시대에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또 이 책을 읽을 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영복 교수님께서 역사의 발전은 변방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재명 같은 진짜 변방 중에 변방에 있던 사람이 지금 중심으로 온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고 또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지하고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과 함께 또 우리 수원의 젊은 많은 열려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 만들어서 정말 억강부약 대동세상 만들어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개혁군주 정조대왕, 개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님이 되실 때까지 네, 오늘 또 이 책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교수님 정말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이, 네, 네. 이 채널을 또 구독하시는 분들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더 진솔한 생각들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네, 또 교수님이 쓰신 책을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근데 원래 김소라 작가님이 이렇게 네. 진행을 잘해줘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편해서 좋았어요. 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